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가죽 자켓 아저씨 젠슨 황제님의 네네.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목요일 아침에 촬영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고 정말 경제방송에서 지겹도록 나올 주제인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액면분할 소식까지 깜짝 네네. 발표를 하고 일단은 실적 얘기부터 해볼게요. 뭐 기대치가 사실 높긴 했죠. 근데 네, 그 기대치를 맞아요. 좀 상회하는 실적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저같이 걱정하는 사람들 입을 네. 다물게 하는 실적이었죠. 그러니까요. 기대치만큼 안 나오면 또 어쩌나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당연히 성장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장률이 네. 전분기를 넘어설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성장률.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네, 키포인트였잖아요. 맞아요. 성장률이 중요한 건데요. 결국 성장률이 주가하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동조하거든요. 전분기 성장률을 보면 매출 성장률이 지난 분기가 265%였고 데이터 센터, 우리 AI 가속기 쪽 매출 성장률이 409%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넘어서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네. 매출 성장률은 262%. 그러니까 3%포인트 정도 빠졌죠. 네네. 네, 성장률이. 그래도. 근데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요. 427%. 와, 네, 409%를 이겼어요. 그때도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는데. 맞아요. 와,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이제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저기 AI 가속기를 눈탱이 쳐서 팔고 있는지. 그런 네, 의미네요. 그렇죠. 매출 총 이익률이 음. 79%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나? 그럼 네. 그거겠네요. 결국 가속기를 비싸게 잘 판 거죠. 음. 네. 그러면 누가 샀냐? 네. 빅테크들이 산 거죠. 그쵸.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리고 뭐 메타, 네. 뭐 구글, 뭐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이제 비싸게, 쇼트지니까 비싸게 산 거죠. 실적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네네. 이제 가이던스잖아요. 컨콜에서 젠슨 황제께서 또 말을 또 긍정적으로 되게 자신감 넘치게 말했는데 대표님이 좀 주목하셨던 발언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네. 블랙웰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줬는데요. 이제 잘 팔렸다. 네, B200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갔다. 일부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4분기부터 올해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B200에 대해서 이게 딜레이 될 거다라고 해서 계속 우려하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걸 또 이제 불식시켜줬죠. B 시리즈도 잘 팔아먹고, 내년에는 이제 R100 시리즈 또 나올 거니까, 이제 당분간 이 사이클 상에서 이게 AI 혁명이라는 게 10년 사이클이잖아요. 네. 여기서 저는 장기 그 시계열로 보면 5년 동안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남은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사이클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됐잖아요. 네. 그 사이 10배 올랐거든요, 네. 주가가. 그러면 그 피로도도 이제 감안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확실한 수요와 피로도 사이에 힘겨루기. 그게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그런데 단언컨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뭔가 추세를 꺾고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횡보를 하더라도 맞습니다. 하락하진 않겠다. 이렇게 들쭉날쭉 하긴 하는데 아. 뭐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뭐 20-30% 깨고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막 목표 주가 상향 엄청 했잖아요. 네, 근데 업사이드 보면은 거의 뭐 1,400까지도 부르던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막 2, 3년 뒤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진짜요? 네. 사야 돼요? 그럼 지금? 모르죠. 근데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애프터에서 $1,000 넘었잖아요. 천비디아죠, 이제. 와, 진짜. 우리가 얘기하던 천비디아가 드디어. 네네, 맞습니다. 근데 1,400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 사야 되나? 그렇죠. 제가 네. 글로벌 시총 1위 네.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번 사이클 통틀어서 이야기한 건데 이 AI라는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클이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네. 반응이 빨라요. 그니까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만큼 참 주가 네. 반응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니까 2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뭐 이 정도로 좋을지 아니면 네네. 조금 기대치나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지 이게 참 딜레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그동안 주도해온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그동안 시세를 주도해왔는데 네. 왜냐하면 AI 말고는 제가 확실한 수요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음. 왜냐하면 뭐 PC, 내구 소비재는 PC 안 좋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안 좋죠. 그리고 일반 서버 뭐 그냥 그렇죠. 확실한 건 AI 서버밖에 없는데 네. 확실한 AI 서버는 엔비디아와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약간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 외에 $1,000 터치를 하고 있는데 네. 친구들 주가는 그냥 그렇거든요. 국내 증시?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는 HBM 관련주들, 특히나 그렇죠.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향후 흐름을 만들어낼지 좀 주목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 네. 잘 갈 줄 알았는데 엔비디아의 친구들 약간 좀 기대만큼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동안에는 엔비디아하고 친구들 그 주가가 거의 커플링해서 움직였는데 이제 오늘 기점으로 약간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네. 섣불리 예단하기는 이르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자체가 우리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테슬라의 수혜주는 테슬라다.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실적 발표해버리면 엔비디아 PR이 30배대로 떨어져요. 근데 엔비디아 친구들 PR은 보통 뭐 50배에서 100배 사이잖아요. 네. 그럼 엔비디아가 더 싸잖아요. 그럼 그냥 엔비디아 사는 게 낫겠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엔비디아 관련주를 봐야 되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국내 증시 종목들 보는 것보다 차라리 엔비디아를 지금 사는 게 현명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제 개인적인 비유예요. 네네. 저는 비유예요. 하반기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을 수 좋게 보진 않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주식 비중을 만약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확대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다. 자기네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저는 미국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걸 진짜?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왜요? 왜냐면 이제 미국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잖아요. 트럼프한테.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옐런이나 파월 쪽에서 이제 그 어떤 재정이나 금리 같은 것들 좀 더 뭔가 이렇게 쥐고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 즈음에서 네. 뭔가 경기를 펌핑하려는 그러면 이제 주가 자산 시장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 보면 오히려 미국 주식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국내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예상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반도체하고 네. 뭐 테크하고 정치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AI가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AI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AI가 정치적이라서 에너지 탄소 중립이 딜레이된 거 아니에요. AI가 더 급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ESG라고 하시는데 요즘엔 GSE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E가 뒤로 밀렸어요. 환경이. ESG를 바꿔서. 네, 그렇죠. 왜냐면 당장 AI가 중요하니까 네. 내가 무슨 신재생 에너지는 일단 좀 뒤로 미루고. 뒷전이죠. 그쵸. 그래서 거버넌스나 네. 소셜 먼저 환경 챙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AI가 없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우리 아픈 지구 입장에서는 네. 좋지 않죠. 네. AI 때문에. 갑자기 F 모드로 가시네요. 나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럼 몰랐네. AI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정색할 일이에요, 이게? AI 대표님인 줄 네,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예요. 마음이 따뜻한 남자. 액면 분할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하면은 네. 더 접근하기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 6월 7일부터 이제 액본이 네네.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요 모멘텀도 또 액본하면 또 주가가 또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호재네요, 정말. 맞습니다. 테슬라도 그때 뭐 네. 액본하면서 좀 더 이제 랠리를 이끌었고,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는 더 이상 뭐 그 걱정할 게 없네요. 그 호재 만말이네요. 네. 그게 이제 이게 또 그래요. 시장에서 최후의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로 돌아서면 그게 이제 버블이거든요. 네. 네.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네. 너무 실적이 잘 나와요. 비관론자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 저는 이제 약간 경계론자 정도였죠. 네. 하지만 긍정으로 돌아섰다. 아니, 이제 뭐, 네. 긍정으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되게 조심스러우시네요. 네, 조심스러워합니다. 네. 왜냐면 하반기 시장을 저는 이제 상반기처럼 네네. 이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는 상반기에 돈 벌어야 된다. 하반기는 녹록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하반기는 뭐 주식 포지션을 아예 다 줄이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주식 포지션을 일부 이제 가져간다 그러면 국내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반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끝나면 미국도 녹록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재정하고 금리를 펌핑해서 한번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당선되면 이제 자기도 약간 속도 조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쿨다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이제 뭐 바이든 그 정책들 다 갈아엎고 불확실성 만들어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저는 미국 주식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 주식 꿀팁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관련주 지금 네네. 주목할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여전히 그냥 엔비디아인가요? 일단 저는 엔비디아 친구들한테 아직까지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내? 이제 아니면 미국 쪽? 국내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일본에는 디스코 뭐 이비덴 같은 회사도 있고, 네. 뭐 대만엔 TSMC도 있고, 네덜란드의 베시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의 친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뭐 크게 뭐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 네. 일단 한 3개월 정도의 시계열로 놓고 보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충분히 오르고 나면 또 이게 낙수 효과 흘러 넘치면 또 이제 친구들 말고 지금 친구들 말고 갈 데 어딨나요? 주식이. 그렇죠? 그쵸. 네. 모멘텀이 워낙 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전력 관련 인프라나 이런 쪽이 뜨는 것도 결국 AI 때문이잖아요. 네. 그죠? 뭐 이제는 칩이 원활해지면 데이터 센터 부족해지고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면 전기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퐁당퐁당 넘어가는 건데 일단 뭐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있지만 한번 하반기에 그래도 한번 이 쿨다운 되고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이 AI에서 확산되는 수혜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전선도 그렇고 오늘은 전선이 조금 쉬어가긴 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쪽은 어쨌든 잘 가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좀 못 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삼성이 정말 엔비디아 그 수혜주 중에 찐 수혜주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면은 그게 뭐 언제쯤이 될지 정말 그러니까 될 수 이제 있을지. 엔비디아 친구들, 국내 네. 친구들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잖아요. 네네. 얘들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간 게 이제 삼성 덕분이죠. 삼성이 못하니까. 우리 뭐 이제 삼성 우리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항상 이제 삼성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도 주주인데 말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본인의 응원하는 마음과 주식 투자는 항상 그쵸.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슴은 따뜻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도 냉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따뜻한 가슴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이제 손실을 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추정치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50% 초반대 정도로 받고 제가 얼마 전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제가 연말에 올해 SK 하이닉스 HBM 매출 추정치를 한 8조 원 정도로 봤었어요. 근데 제가 연초에 한 10조 정도로 상향 조정 말씀드렸었고요. 지금은 10조에서 이제 한 13조까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 3조가 어디서 왔냐? 삼성이 못하는 거 받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재무제표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SK 하이닉스 그 재무제표 뜯어보시면 아는데 계약 부채라는 게 있어요. 계약 부채. 계약 부채라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을 했는데 부채가 생겼다는 건가요? 선수금 받은 거예요. 선수금 받은 거를 고객사한테 선수금 받는 게 계약 부채로 잡히거든요. 네네. 그게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그게 한 1조 7천억 정도 됐어요. 근데 1조 5천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2조 7천억 정도로 늘었는데 그럼 1조 2천억이 어디서 왔냐? 엔비디아가 꽂아준 거죠. 삼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빨리 만들어.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자금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투자를 막 하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적자 폭이 워낙 컸으니까 현금이 여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SK 그룹 자체도 지금 SK온 때문에 현금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당장 써야 되고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로는 뭔가 못 믿었고 그러니까 너라도 빨리 해라. 너라도 이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만들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작년 말에 제가 청주 쪽으로 낸드 플래시 인력 재배치하던 거 갑자기 스탑하고 갑자기 TSV 라인 많이 깔고 M15, M15X 팹 만들고 후속 팹까지 막 세팅하는 게 그게 엔비디아가 이런 게 이제 이번에 확인되면서 이게 이런 맥락이었구나라고 이제 저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국내 관련주 지금 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6월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애플과 퀄컴의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해주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면 AI가 저는 이제 한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사이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디바이스 쪽? 네, 온디바이스 쪽에서 뭐 같이. 그러니까 온디바이스라고 해서요. 이게 서버 투자 안 하고 온디바이스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에서도 AI 쪽 칩셋이 좋아져야 되고 서버 투자 더 많이 해야 돼요. 온디바이스 때문에. 여기서 트래픽 늘어나는 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종목들 리스트로 좀 알려주세요. 늘 이야기하던 것들입니다. 아. 이제 뭐 리노공업이 네. 대장주고요. 소켓 업체 중에 이제 TSE 같은 회사가 또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프로보카드나 뭐 소켓, 테스트 소켓, ISC 같은. 그러니까 사실 온 디바이스 AI의 국내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찐수혜주들은 저기 소켓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DSP나 IP 업체들도 수혜를 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NPU 같은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네. 아니면 그 DSP 업체 중에서는 가온칩스나 뭐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도 좀 주목할 만하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좀 힘내길 바라면서. 네. 근데 삼성이 이번에 그래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호재가 있었잖아요. 반도체 수장을 교체했는데 정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강수다라고 평가하던데 이게 그 정도로 네. 정말 초강수였나요? 그런 큰 이슈인가요? DS 부문장은 각 그 반도체 사업부장의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회장님이 그 전에 보면 김기남 부회장이었고 이번에는 경계현 사장인데 사장 부문장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이번에 그래도 전영현 부회장이 네. 영전을 하신 거죠. 영전을 했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삼성전자에 있다가 삼성전기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로 가면 승진을 해서 가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다시 전자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SDI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심지어 그 삼성 인사라는 게 항상 젊은 피를 막 이렇게 기치를 내걸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경계현 사장보다 3살 많은 전영현 부회장이 다시 돌아온 거고요. 그만큼 좀 실력이 있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네. 올드보이잖아요. 네. 올드보이인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고 뭔가 이 조직을 장악해라 제대로. 그런 분이에요? 혁신을.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카리스마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은 삼성 반도체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도 있고, 시스템 LSI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키는요, D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D램, 그러니까 보통 설계팀장, 네. 그리고 D램 개발실장, 그리고 메모리 사업부장 하는 게 코스고요. 메모리 사업부장에서 보통 부문장으로 많이 가요. 승진 코스까지 다 꿰고 계시네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오래 여기 있다 네. 보니 그런 것까지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약간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 약간 그게 있죠. 기스가 있는데 LG 출신이에요, 원래. 경쟁자. 그렇죠. 원래 LG 반도체에서 91년도부터 이제 일을 하시다가 2000년에 삼성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와서 승승장구했는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정통 아니다. 네. 정통 공채 LG 가? 아니다. 아니요, 삼성이. 정통 공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부문장까지는 안 시킨 거죠. 그래서 SDI로 가신 건데. 경력직인데도? 그렇죠. 옛날 순혈주의가 되게 심했다니까. 그래요? 아이고, 라떼는 MZ 세대를 잘 모르는구나. 저는 잘 경력직이면 네. 대우를 좀 해주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공채 그런 그게 되게 진짜? 10년 전만 해도 되게 심했어요. 그게 무시 중앙디. 그러니까 멋이 중요한 뒤죠. 그래서 2014년에 그 메모리 사업부장을 했어요. 그때 최전성기였고요. 삼성의 메모리가 최전성기였고 그래서 그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뭐 그분이 다 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삼성 SDI로 가서 네. 이제 삼성 SDI가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주력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차나 ESS 쪽으로 잘 전환해놓고 이제 5년 동안 그 대표이사를 맡았어요. 네. 이게 보통 사장 인사를 연말에 하거든요. 근데 5월에 중간 인사를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후자로 가셨다가 영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올드보이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삼성 내에서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도 네. SK 하이닉스의 그 HBM 쪽에 밀려서 이런 거 아니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결국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와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는 네. HBM에 대한 경쟁력 회복이에요. 그래서 HBM 쪽을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너무 밀리고 계속 밀리고 있죠. 이거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는 뭐 파운드리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이 이제 중요하다고만 했는데 지금 본진이 털리고 있잖아요. D램 쪽하고 낸드 쪽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니까 올드보이가 와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서 HBM에 나가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파운드리까지 성공시킨다 그러면 정말 이제 회장까지 승진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원래 있었던 분들이 그래도 못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잘하셨는데 그럼 이분은 좀 다를 거다라고 믿어봐도 되는 인물인가요? 정말
뭐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지금 원포인트 네.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분이 연말에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인사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하고 손발을 맞출 임원들이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분들도 다시 뽑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대적 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연말 인사를 보고 이제 실질적 변화가 감지되는 건 내년부터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삼성 반도체 뭐 그쵸. 경쟁이 살아나고 이건 네. 되게 어불성설이고요. 네. 아마 이분도 연말까지는 일단 그 임원 인사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뭔가 외부적으로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아직 삼성은 조금 먼 걸로. 그래도 기존에 뭔가 안 되던 방식을 고집하던 네. 이 경영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보면 오늘 원희가 IPS 같은 삼성 쪽 밸류체인 주가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바뀌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삼성전자에 있었던 호재와 함께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까지 저희가 정말 자세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또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